라면 시장 1위였던 삼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단 한 단어 때문에요. 공업용 쇠기름. 이 말 한마디에 30년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났고 경쟁사는 그 자리를 순식간에 차지했죠. 그런데 2025년 삼양이 그 논란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재료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전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한국 라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몰락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그 배고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때 미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PL482라는 이름의 원조 프로그램이었는데 정식 명칭은 농업무역개발 원조법이었어요. 미국은 당시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밀, 옥수수, 분유가 창고에 넘쳐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였죠. 우리는 남는 걸 주고 한국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서로 좋지 않냐는 거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군 트럭이 부산항에 하얀 밀가루 자루를 가득 실어 날랐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배급이 시작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얀 가루를 보고 당황한 거예요. 이게 대체 뭐야?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야? 쌀을 주지 왜 이상한 가루를 주는 거지? 조선시대부터 쌀과 보리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밀가루는 완전히 낯선 존재였거든요. 밀은 원래 귀했습니다. 논이 아닌 밭에서만 자라고 수확량도 적어서 양반들이나 먹는 귀한 식재료였죠. 서민들은 평생 밀가루를 구경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정부는 급하게 교육에 나섰습니다. 밀가루 요리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가루가 아닙니다. 물을 넣고 반죽하면 쫄깃하고 고소한 국수가 되고 만두도 되고 수제비도 되고 빵도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분식 조리법 강습회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조금씩 밀가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봄이면 보리고개가 찾아왔습니다. 쌀은 비싸고 보리는 아직 있지 않아서 먹을 게 없는 시기였죠. 정부는 본격적으로 분식 장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쌀밥은 가끔만, 밀가루는 자주 먹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분식의 날로 정했어요. 회사, 구내식당, 학교 급식, 군부대까지 모두 이 운동에 동참했죠. 이때부터 도시 곳곳에 분식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칼국수집, 만두집, 수제비집이 하나둘 문을 열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상황식품 창업자 전중윤이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 말 일본 출장에서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어요.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라면, 이신의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그는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밀가루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파한다. 밀가루 요리가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다. 하지만 이걸로 싸고 빠르고 맛있는 한 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곧바로 일본 니신 식품을 찾아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963년 9월 15일 드디어 한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가격은 단돈 10원이었어요. 쌀 한 대가 60원 하던 시절에 1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혁명적인 일이었죠. 삼양은 대박이 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게 뭐야? 국수도 아니고 과자도 아닌데 어떻게 먹는 거야? 당시 한국 사람들은 맑은 국물의 담백한 맛에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라면은 진한 향신료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생소한 외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컸죠. 삼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무료 시식회를 열었어요. 직접 끓여서 나눠주고 조리법을 가르쳤습니다. 쌀 한 대가 60원인데 이건 단돈 10원입니다. 제대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람들은 조금씩 라면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먹던 국수와는 다른 맛이네.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 삼양은 봉지 뒷면에 조리법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어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들은 제대로 끓이는 법을 알고 나니 라면이 맛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화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장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죠. 빠르고 싸싸게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던 겁니다. 라면은 이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가격은 쌀밥의 6분의 1 수준이고 조리 시간은 3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게다가 맛도 좋고 쉽게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휴대도 간편했죠. 공장 노동자들과 건설 현장 임조들 사이에서 라면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군부대 매점에서도 라면 판매가 급증했어요. 야간 근무 후나 훈련 끝나고 먹는 라면 한 그릇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김일병, 라면 좀 끓여와. 오, 진짜 센스 있네. 대학생들에게도 라면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하숙방에서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립과 자유의 상징이었거든요. 1970년대 중반부터는 가정에서도 라면이 본격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조리 시간이 짧은 음식을 선호하게 된 거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면은 완전히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TV 광고의 영향이 컸어요.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침샘을 자극했죠. 라면은 이제 한국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당연히 삼양이었습니다. 1970년대 삼양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라면이라고 하면 곧바로 삼양을 떠올렸죠. 그런데 1989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이 공업용 새기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해롭다고요. 그 유명한 우지파동이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단어로 삼양을 공격했어요. 공업용, 새기름, 이 두 단어가 합쳐지니 정말 끔찍하게 들렸거든요. 듣기만 해도 절대 먹어선 안 될 것 같았죠.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먹었는데 공업용 기름이라니? 새기름이라니? 어게 이럴 수가 있어? 마트와 슈퍼에 쌓여있던 삼양라면은 하루아침에 불매 대상이 됐습니다. 학교 매점과 군부대 PX에서도 판매가 중단됐어요. 이때 경쟁사였더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면 광고에 이런 문구를 내걸었죠. 우리는 100%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깨끗한 라면을 판매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신문, 라디오, TV에서 연일 농심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안전한 라면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삼양의 이미지가 불신으로 얼룩질 때 농심은 안심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이건 당시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공백을 정확하게 파고든 마케팅이었어요. 큰일이네. 우지 파동 때문에 우리 매출이 뚝 떨어졌어. 삼양라면은 이제 치워야겠어. 대신 우리 제품을 넣으세요. 우리는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한 깨끗한 라면입니다. 1989년 말 삼양 제품이 매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농심이 빠르게 채워갔습니다. 게다가 농심에는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었죠. 1986년에 출시된 신라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그야말로 대박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라면 하면 신라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농심은 드디어 라면 시장 1위를 차지했죠. 1980년대 말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 속에서 매운맛과 강한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감정에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삼양은 점점 잊혀져가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아줌마 삼양라면 있어요? 요즘 누가 그런 라면을 찾아? 저기 구석에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삼양이 사용한 우지는 식용 등급의 쇠기름이었던 거예요. 공업용 우지라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지는 소의 지방, 즉 쇠기름인데 영어로는 비프텔로라고 하죠. 버터처럼 고소한 풍미를 내는 천연 지방이었습니다. 가격도 식물성 기름보다 비쌌어요. 결코 싼 원가 절감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도 스테이크를 굽거나 튀김을 할 때 자주 쓰는 재료였거든요. 당시 보건사회부 조사 결과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왔습니다. 삼양은 뒤늦게 해명 자료를 냈지만 소비자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뒤였어요. 설명보다 감정이 더 빨랐던 시대였던 겁니다. 삼양은 우지가 맛도 좋고 안전하다는 걸 알았지만 소비자들이 워낙 싫어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식물성 기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삼양 스스로 우지가 유해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식물성 기름으로 바꿨다고 우리가 다시 먹어줄 것 같아? 농심의 안심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는 이미 국민 인식 속에 깊이 박혔죠. 소비자들은 삼양을 부정직한 회사로, 농심을 새 시대의 안전 브랜드로 기억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라면 시장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삼양은 몰락했고 농심은 라면 제국을 세웠어요. 삼양이 1등이었던 시절은 이제 옛날 이야기일 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나락간 회사로 인식됐던 겁니다. 소비자 인식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삼양의 부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불닭 시리즈가 글로벌 히트를 친 거예요. 엄청나게 맵고 국물도 없는 볶음면 스타일이었죠.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매운 라면을 어떻게 먹어?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매움을 하나의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불닭 챌린지가 퍼져나갔어요. 한국에 미치도록 매운 라면이 있다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매운 라면을 먹으며 울고 웃고 기절하는 리액션, 땀을 뻘 흘리는 모습은 폭소를 자아냈죠.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고 전 세계로 불닭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지 파동으로 수십 년간 나락에 있던 삼양에게 이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곧바로 수출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특히 동남아, 미주, 유럽, 중동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삼양은 단일 제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불닭 시리즈로 라인업을 확장했어요. 특히 카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은 여성과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불닭은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라는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전용 오락거리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라면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운맛은 묘한 중독성이 있거든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재구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캐릭터 마케팅도 탁월했습니다. 호치라는 귀여운 마스코트가 불닭 시리즈의 대표 캐릭터가 됐어요. 일본의 도라에몽이나 미국 켈로그의 토니처럼 브랜드 상징이 된 겁니다. 국내에서는 2위나 3위에 머물렀던 삼양이 해외에서는 한국 라면 1위 브랜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주가도 급상승했죠. 삼양 주식을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삼양은 국내 시장 1위 탈환도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라면, 안성탕면, 진라면 같은 제품들이 잘 팔리지만 삼양은 어떻게든 옛 명성을 되찾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닭처럼 또 히트할 새로운 제품을 만들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맛을 되살리기로 한 겁니다. 2025년 삼양은 수십 년 전 자신들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바로 그 우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름하여 삼양라면 1963. 이 이름에는 여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과거 1위는 우리였다. 우지 사건은 오해였다. 우린 정말 억울했다. 이제 그 논란의 새기름을 다시 써서 라면 본연의 깊은 맛을 살리겠다는 메시지 말이죠.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다시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정도 과감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불닭 시리즈로 얻은 자신감과 체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 라면 맛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요즘 라면은 맛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옛날 방식으로 만든 라면이 나온다, 새기름으로 본연의 고소함을 살린 라면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절 라면 맛을 아는 사람들은 향수에 젖어 사 먹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호기심에라도 한번 먹어볼 겁니다. 그렇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다? 그럼 게임 끝이죠. 라면 시장의 판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때 나락으로 떨어졌던 기업이 자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무기로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삼양은 더 이상 숨지로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억울함을 인정받고 진짜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30년 만에 복수전이 시작됐습니다.